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상지 쪽을 치료해주는 근육에 대한 얘기들과 그 치료 패턴 또는 테크닉, 기술, 비법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상지 쪽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롯이 강의만 하겠습니다. 자, 상지 쪽에서 우리가 이 체간 쪽 위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지와 목 주변, 한강, 목, 어깨까지 한번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근육이 가장 먼저 생각나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근육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자, 그러면은 대흉근, 소흉근, 사각근, 중쇄돌근, 전거근. 자, 등 쪽으로 갔을 때 승모근, 능형근, 상후거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삼각근. 대충 요 정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또 뭐 광견근까지.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이 목 뒤쪽을 먼저 설명할까요? 어저께 앞쪽에 다시 설명했었으니까 뒤쪽에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트라펜지우스, 승모근. 자, 승모근, 스님의 꽃갈모자를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임상적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적용을 할까? 또는 얘는 어떤 상황을 몸에서 발현시킬까 한번 생각합니다. 발현 또는 현상적인 요소가. 자, 승모근은요, 일단 통증 자체가 우리가 몸에 있는 장부적 에너지하고 몸의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피로하다, 피곤하다, 오른쪽 어깨, 스트레스다, 왼쪽 어깨,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저 승모근은 그 지배신경이 뇌신경 11번, 액세서리도 부신경이 지배한다. 자, 얘를요, 천층근육이라고 설명하고요. 천층근육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드러내놓고요. 천층을 드러내놓고 안에 있는 근육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근육이 진짜 심층이죠.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겉에 있는 근육, 천층, 중간층, 심층, 가장 안쪽에 있는 거, 최심층. 요렇게 근육이 착착착 겹겹이 들어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요? 가운데? 그죠? 결합 조직 내에 뭐가 있겠죠? 여기에도 또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젖어 있는 거미줄 모양처럼 뭐가 또 연결이 있는 층이 있겠죠. 우리는 이런 거를 근막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또 뭐라고 또 표현을 할 거야? 우리가 소통하는 통로, 뭔가 소통하는 길, 또 경락 또는 경혈처럼 뭔가 소통이 되고 있는 어떤 흐름의 길, 요런 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모근이라는 근육 밑에 능형근이 있는데 바로 샌드위치 아니 빵처럼 요 넘지면 밑에 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운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손을 댈 때, 고객의 몸에 손을 댈 때, 자, 승모근, 그 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지방, 피부, 지방, 승모근까지 만져졌어요. 이 사이에서도 또 뭐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승모근 밑에 이제 능형근이나 두판상근이 있습니다. 목에서 일어나는 통증, 목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진짜 통증은 두판상근이죠. 두판상근이라는 근육은 교통사고 났을 때 목을 딱 잡고 나오는 근육, 또는 채찍 손상, 유프리시 인절이라고 하는 채찍 손상에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목이라는 부분을 진짜 우리가 케어해주고 치료해주고 싶어서 손을 대려면 일단은 피부를 거치고 지방을 거치고 승모근을 거치고 두판상근까지 손이 가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결합 조직 형태의 근막들이 쫙 연결되고, 그 틈으로는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림프가 지나가고 막 이렇게 되겠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고객의 몸을 좋아지게 하고 싶어. 나는 이제는 목 주변의 대표적인 근육의 승모근이라는 근육하고 두판상근이라는 근육을 2개만 놔두고 한번 목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뭐 얘기해 뭐 후두근 뭐 이런 것들 일단 빼놓고 그냥
외형적 근육을 좀 먼저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뭐 안쪽에 있는 건 좀 빼고요. 그러면 승모근 오케이, 얘는 크게 통증 일으키지 않아. 자, 두판상근 통증을 일으켜. 얘를 만져줘야 돼. 네 번째 깊이 있는 근육을 어떻게 만져줘야 돼? 최소한 근육에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물속에 물고기가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제가 돌을 던지면 겉에 물에 파도가 일어나고 파동이 일어나죠. 수기요법이라는 거는요, 최소한 근육의 파동적 요소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이렇게 만져줘서 림프 마사지가 아닌 이상은요, 최소한 근막과 근육이 뭔가 결합 조직으로 뭔가 짜나가듯이, 그래서 그 근막이 걸려있는 부분을 걸리면 비비고 흔들고 쥐어 짜든 만지든 아니면 눌러서 풀어주든 어떤 동작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동작들을 가지고 지압이다, 마사지다, 수기요법이다, 뭐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그 말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깊이가 틀려지죠. 그냥 그 깊이만을 계속 누르고 있을 거니, 누르고 있어서 눌렀다가 빼줄 것이냐, 아니면 들어서 한의학적으로 부항으로 돼서 쭉 들었다가 놓으면서 혈액과 노폐물이 빠지는 삼투압의 법칙을 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의 시아추 마사지처럼 가다가 경혈이나 경락자리나 또는 아시혈자리를 누르고 나서 손은 계속 하나의 흐름으로 갈 것이냐, 요런 거, 아니면 늘려주면서 뭔가를 계속 자극을 주면서 소통을 시키고 열어주는 필라테스 개념이나 아니면 마사지 개념이나 이런 식으로 늘려서 열어서 계속 밀어주는 개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오일을 바르고 스웨디시 마사지처럼 쭉쭉 밀어서 가는 로미노미 마사지 같은 그런 걸로 쭉쭉 밀고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잘 만지고 잘 풀어준다고 할 때 고객은 만족도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주물렀습니까? 그냥 잘 주물러서 고객이 좋아하니까 좋습니까? 단지 그것일까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몸을 어디를 만졌기 때문에 좋아졌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만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목을 만질 때는 두판 상근까지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판 상근까지 가서 좀 전에 파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손이 들어가서 최소한 그 근육을 한 번쯤은 줄고 밀고 들어가서, 야, 여기가 두판상근이야. 교통사고 났을 때 목을 잡는 근육이야. 그리고 목에 통증이 오거나 목에 압이 올 때 잡아주는 근육이 결국 두판상근인데, 이 네 번째까지 가서 그 근육이 자극이 주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치료가 되게 편해지는데, 목이 아프십니까?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만집니다. 일단은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봤어야 되죠. 구조적인 문제가 뭐예요? 경추뼈가 구조적으로 C자인 상태가 먼저 있었는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 자체가 중력선 안에, 그래비티 라인 안에 들어 있어 줬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육을 만집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육이 너무 뭉쳐있거나 근막이 뭉쳐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옆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근육을 풀어서 늘려서 그 각도를 만들어주면서 이 자리가 네 자리야라고 뇌에다가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머리에다가. 그러려면 뇌는 자꾸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반응적 요소가 있어요. 그게 좋게 발현되면 진짜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발현되면 나쁜 거죠. 우리는 이런 힘을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에너지인데, 내가 정상적인 C자의 목을 가지고 있을 때 정상적인 에너지가 계속 작동하면 이건 항상성이 되게 긍정적으로 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이 틀어졌어요. 틀어진 거를 고객 관리한 사람이 계속 정상적인 각도를 집어넣을 때 이 사람 몸에서는 또 다시 뇌에서는 틀어졌다는 그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그게 원래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항상성을 깨줘야 되고 유지시켜줘야 되는 게 치료 관점이에요. 가끔 물어봅니다, 저한테. 교수님, 그러면은 항상성이라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니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 항상성이지만, 내가 뇌에서 뭔가 인지를 언밸런스한 거를 정상으로 인지하고 있을 때 그 항상성은 잘못된 거죠. 결국 항상성을 깨줘야 된다. 목에서는 뭡니까? C자 커브를 만들어주면서 두판상근을 만져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또 하나 문제가 옵니다. 자, 이런 하나의 머리를
뭐에 비유해 볼게요. 내가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어떤 찰흙덩어리를 묻혀가지고 땅에다가 꽂아놨다가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줄을 하나 당겨서 뒤로 바닥에다가 핀을 박아놓고 또 앞에다가도 핀을 박아놓겠죠. 또 옆으로도 저쪽 옆으로도 핀을 박아서 얘가 그 자리에 있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옆에 걸 빼놓고 앞뒤 걸 먼저 얘기합시다. 자, 뒤에 거 요 핀을 뺐더니 두판상근이네. 오, 이해했어요. 두판상근. 그러면 이 앞에도 잡고 있는 얘를 균형을 잡아줘야지 요 밸런스가 맞춰지겠네. 이 근육이 뭐야 이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에서 잡고 있는 거에 앞에 상대적 근육들이 뭡니까? 라고도 따져요. 그러면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받쳐주는 근육이 또 있겠죠. 목 뒤에 있는 근육이니까 물론 뭐 승모근도 얘기하고 사각근도 얘기하고 목 쪽에 있는 뭐 광경근부터 대흉근부터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힘의 욕설적인 요소로 두판상근하고 견줄 수 있는 요 포인트 요 자리만 얘기하자고요. 근육을 얘기하지 말고. 요 자리가 어딘데? 요 자리가 유두 위에서 세치 위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유두 위에 세치 위를 잡고 있는 요 선 중에서 요데 여기 흉골이죠. 스터넘 그리고 양쪽 옆에 대흉근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포인트를 풀어주면서 요 포인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보고 포인트를 보면서 내가 어디를 풀어줘야지 이 사람의 몸이 좋아지는데 목에서는 관점적 요소가 두판상근과 유두의 세치 포인트하고 대흉근하고 흉골을 보자. 그러면 정리가 된 거잖아요. 대흉근을 이해를 했고 뒤를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두판상근이라는 건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흉근이라는 근육을 봐요. 어제도 설명했었던 부분이지만 대흉근이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로 나눠져 있고 이 대흉근의 움직임은 결국 팔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더라. 됐습니다. 자, 이제 두판상근하고 대흉근을 두 개를 놓고 이제 옆을 또 생각합니다. 이제 옆으로 한번 볼게요. 옆으로. 자, 옆으로 우리가 귀 옆으로 이렇게 목 쪽으로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다른 거 말고 저 안쪽에 있는 근육 말고 자, 이제 사각근이라는 근육을 한번 얘기할게요. 사각근도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사각근에서는 이 사각근이라는 게 우리가 기울어졌다라는 뜻하고 90도는 직각, 90도보다 안쪽은 예각, 90도보다 넓으면 둔각, 직각이 아닌 어떤 각도에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사각,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 사각근이고 기울어진다는 이 기울어지듯이 잡아주고 그 틈으로 머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적 요소를 제공하는 곳. 결국 이쪽을 통해서는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각근 통해서는 미주신경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쪽에 근복을 뚝뚝 동안 세개 신경 나가죠. 상완신경초 내려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 미주신경 또 이쪽을 소통을 시켜주는 어떤 그 혈관계들 요게 같이 연관되죠. 그리고 쇄골뼈의 또 기준을 잡아주고 또 쇄골뼈 나름대로 쇄골화 동정맥 또 림프 상완신경의 흐름 요게 균형적 요소를 계속 잡습니다. 그럼 목이 아프다고 목만 볼 것이냐는 거예요. 목이 아프면 목을 푸는 게 맞죠. 근데 목을 아플 땐 그 반대의 힘을 좀 보자. 그래서 유두에서 세치 포인트를 잡고 풀어주고 사각근을 풀어주고 흉쇄도근을 풀어주고 두피를 풀어주고 요렇게 이제 관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설명에 있었던 등 쪽에 있는 이 능형근이라는 근육까지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밑에서 아까 승모근 열어두니 목 쪽은 두판상근. 자, 이제 견갑골끼리 이렇게 해서 문을 열 때 미닫이 문을 쭉 열 때 작동하는 능형근. 능형근은 견갑골을 통과해서 견갑골 밑으로 해서 이렇게 전거근하고 하나의 근육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전거근, 세라토스 안테리오라는 전거근은 어깨랑 연결시켜주면서 배 쪽으로 내려가는 외복사근하고 연결시킵니다. 외복사근하고 연결시켜줘서 이 외복사근은 내려와서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랑 연관되고 다리 안쪽으로는 사르트리우스 봉공근하고 연관되고 다리 몸통 뒤쪽에는 광배근하고 연관되는 하나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을 저는 가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전거근은 지배신경은 경추 5번에서부터 7번인 장흉신경의 뿌리를 갖고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신경줄기지만 제가 우리 몸에서 오다리, X다리, OX다리, 몸의 균형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밸런스 또 상체의 균형, 등의 균형, 측만증, 스콜리오시스, 다리의 균형을 진짜 잡아주는 근육이 뭐야? 라고 자꾸 물으면 저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전거근, 세라투스 안테리어. 그러면 전거근을 풀려면 어디 만져야 되니? 라고 얘기합니다. 전거근은 물론 손을 잡고 전거근 여러분들 잘못 만지거나 잘못 발사 같은 걸 비비면 늑막염이나 어떤 흉통이 와서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전거근을 자극을 줄 때는 그 외쪽에 있는 외복사근을 풀어주고 등에 있는 능형근을 풀어주되 흔들어주거나 롤핀 개념으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전거근 이해했어요. 결국 전거근을 몸의 균형적 요소를 풀어주려면 전거근의 뿌리가 어딘지 다시 넘어가요. 그러면 전거근의 뿌리는 결국 경추 5번에서부터 7번이라는 거죠. 목변에 또 목하고 연관되네요. 그럼 목은 또 어디에 또 반대적인 힘의 균형을 쏘르라고 했어요. 아까 이게 세치 포인트. 그러면 전거근에 문제가 와도 흉거를 풀어야 되겠네. 그죠? 흉거를 풀어야 돼. 그래야지 이 목이 열려. 그래서 목을 열고 나면 결국 사각근을 통해서 장흉신경이라는 뿌리가 또 내려가게 되죠. 장흉신경의 뿌리를 이해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전거근이라는 근육을 이해합니다. 결국 옆구리살 또는 여자들의 부유방 또는 체형의 밸런스, 오다리, X다리가 전거근의 하나의 줄기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능형근하고 전거근까지 연결됐어요. 그 이제 능형근을 다시 열어서 그 안쪽에 있는 심층 근육을 보게 되면 상후거근이라는 근육이 나옵니다. 이 상후거근은요, 옛말에 고황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고황. 한의학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고황의 병은 깊고도 깊어라 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 능형근 안쪽에서 오는 그 통증은 결국 저 안쪽에서 오는 증상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심장의 공간적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심장은요 어떤 가죽 주머니 같은 곳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가죽 주머니를 심장의 주머니, 심보자기, 심장을 싸고 있는 보자기, 그래서 빨리 얘기해서 심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심장적 에너지 요소가 결국 나이가 들게 되면 심장에도 그 겉에도 뭐가 끼게 되거나 불편한 상황이 운동성이 떨어지게 생겼을 때 이 공간적 요소의 에너지가 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능형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견갑근하고 견갑골이 이렇게 있고요. 견갑골이 있고 여기 흉추가 있고 요렇게 연결되는 능형근을 기준으로 해서 능형근 안쪽에 상후거근이라는 이 근육은 상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안쪽에 흉골 안쪽에 내장기들이 들어 보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중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과학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저 안쪽과 바깥쪽에 교신 역할을 또 해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후거근은 결국 심장적 요소를 같이 머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흉추 3번은요. 4번은 심포의 배수혈이에요. 흉추 5번은 심장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결국 이 흉골, 견갑골 안쪽에 능형근보다 저 안쪽에 상후거근까지는 상지의 순환기인 심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게 이게 풀고 오래 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견갑골 승모근 하고 이렇게 비껴가지만 반쯤 걸쳐져 있는 이 등에 있는 근육이 우리가 잠잘 때 어깨가 아파요. 여자분들은 브레이저근을 혼자 못 풀어요라고 얘기하는 견갑하근이라는 근육하고도 연관됩니다. 자, 견갑하근은 어깨 움직임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 견갑하근은 다른 곳보다는 짧게 이렇게 뼈하고 밀착되어 붙어 있기 때문에 통감이 되게 심하죠. 그만큼 예민한 부분은 또 뭐가 되냐면 효과가 빠르다는 거죠. 예민한 부분은 예민한 것만큼 효과가 빠릅니다.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프다는 자리, 아파랑
간지러워라는 자리 있죠. 간지러워 죽겠어. 아파 죽겠어. 계속 우리나라 말은 죽겠어 표현을 하죠. 근데 나 간지러워 라고 하는 그 간지럽다는 표현도 결국 통증이거든요. 통증이 케어가 되면 간지러움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과 어떤 흐름을 찾는데 이 견갑하근의 이 통증들은 직접적인 효과를 되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천종이라고 하죠. 가운데 혈자리를 한의학 천종이라고 표현을 해서 천종이라는 자리는 이 수기요법 하는 많은 분들이 여자들의 모유 수유 유방 관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또 왼쪽 천종은 심장 쪽에서도 심장이 정확하게 뛰지 않는 부정맥에 영향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은 피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간의 에너지랑도 연관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어깨의 대표적인 회전근개에 속해 있는 근육이지만 이렇게 또 하나씩은 또 기능적 요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장체성반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내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근육으로 발현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대흉근, 뭐 전거근, 소흉근은 심장하고도 연관이 있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오른쪽 승모근은 주로 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장부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견갑하근은 50견의 회전근개 파열에도 연관이 되지만 일단은 장부 쪽, 심장 쪽하고 장기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자, 여기 견갑하근 안쪽에는 극하근 안쪽에는 지금 얘기하는 게 극하근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설명했으면 극하근입니다. 극하근 안쪽은 견갑하근입니다. 얘는 50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극하근에는 천종이라는 자리가 있다고 설명했고, 잠잘 때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모유수유라는 연관이 있어요라고 설명했고, 이제 견갑하근은 심장의 경락이 지배하는 근육이 견갑하근입니다. 그래서 50견하고 연관되겠는데, 이거는 견갑골 안쪽에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서 뜯어줘야 되는 근육입니다. 얘 또한.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연관시키고요. 어깨의 통증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극상근. 이 극상근은요, 참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극상근을 어깨 통증의 주범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하고요. 어깨 통증의 치료는 소원근을 통해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소원근을 잡아줘야 될 이유는 거기에서 애과신경하고 요골신경이 나옵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상지 쪽의 문제를 어깨의 문제는 일단 극상근을 보고 그 치료는 소원근을 보게 되고, 팔꿈치 오는 문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도 일단 우리가 소원근을 보시고, 어깨 전반적인 문제는 극상근을 보고 극상화를 통해서 통증을 확인을 한 다음에 소원근을 치료하지만, 이 상지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일단 목을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을 컨트롤 하려면 유두 위에서 세치 포인트를 반드시 케어해 줘야지 이 부분이 케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지 쪽에, 그러니까 유두위의 밸런스 쪽에서 앞뒤에서 일어나는, 등 쪽에서 일어나는 승모근하고 능형근하고 상우거근의 문제들, 그 다음에 두판상근의 문제들, 앞쪽에서 밸런스적인 요소들, 사각근, 어제 설명했던 흉쇄도근, 이런 것도 전부 다 이해를 하시면서 균형적 요소를 생각하는데, 결국 목의 균형이에요. 목의 균형. 어깨를 잡고 싶다고 어깨를 만지는 게 아니라 또 목을 풀어야 되죠. 왜? 항상 윗대가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너 위가 어디 있어? 자, 손목이 아파요. 그럼 그 위에가 어디입니까? 팔꿈치를 잡아야 되겠죠. 엘보우. 너 손목 팔꿈치 아프면 어디 잡아야 돼? 어깨를 잡아야 되죠. 너 어깨를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 목을 잡아야 되죠. 그죠? 목을 잡으려면 나를 잡아야 되겠죠. 목을 잡으려면 결국 유두 위에 있는 세치 포인트 풀어놔야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발이 아파요? 그 위에가 어디야? 무릎이야. 무릎이 아파요? 그 위에가 어디야? 고관절이네. 고관절 위에 어디야? 척추죠. 척추의 뿌리가 어디야? 다시 머리 쪽으로 올라오고 목이죠. 그러니까 계속 목의 균형과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그 균형의 하나의 핵심 포인트를 어디를 잡고 그거를 치료할래? 어디를 잡아놔야지 너는 가장 가능하겠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거를 유두 위의 세치 포인트를 잡아서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지의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했습니다. 힘내시고 이 부분 한번 쭉 정리해서
입에서 계속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종이다가 반드시 받아 적어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